안녕하세요. 리터러시 교육 채널 언어의 정언의 대표 이동규입니다. 제가 지금은 연휴를 맞이하여 제 본래 주거지에서 멀리 떠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부득이 제 모습 없이 이 목소리와 일부 자료화면으로 컨텐츠를 채워볼까 합니다. 모쪼록 구독자분들 그리고 시청자분들의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개봉 다음날 서울에서 영화 남산의 부장들을 보고 왔어요. 그래서 오늘은 일종의 번외편으로서 영화 관련한 얘기를 살짝 해볼까 합니다. 영화도 넓게 보면 인문학 텍스트 중에 하나잖아요. 특히 이 남산의 부장들이란 영화는 한국의 현대사 중에서 꽤 큰 사건과 연계되어 있고요. 또 실제 원작 자체가 책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지식 개념을 다루는 이 언어의 정원 인문학 코너에서 오늘은 영화 남산의 부장들 리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 영화는 전개가 무척 특이합니다. 마치 완만한 언덕을 오르듯이 위기감이 조금씩 치솟다가 박정희한테 총을 쏘는 마지막 대목에서 절정을 이룹니다. 그리고 그냥 거기에서 엔딩입니다. 흔히 알려진 이 김재규의 인생 하강 곡선이 없습니다. 김재규를 죽음으로 몰고 간 결정적인 선택이었던 육군본부행도 그저 검은 차 한 대가 유턴을 하는 모습을 카메라가 하늘에서 무심하게 촬영했을 뿐입니다. 이 김재규의 감정과 인생 궤도가 가장 절정에 이른 순간에 영화도 같이 끝나는 셈입니다. 역사적인 사실을 아시는 분들은 잘 알고 있듯이 이 이후부터 김재규의 행보는 자충수의 연속이죠. 영화는 그가 수렁에 빠지는 과정 자체를 아예 송두리째 도려내버립니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죽였다는 김재규의 법정 최후 진술을 짧게 들려줍니다. 박정희의 사살과 김재규의 몰락 사이를 생략한 감독의 의도는 뭐였을까요? 이 영화를 두고 우리가 토론을 한다면 제법 재밌는 담론을 형성할 만한 지점입니다. 사실 이병헌이 연기를 너무 잘한 탓에 이 김재규의 이미지가 다소 격상됐다는 기분을 한껏 받습니다. 진중한 목소리, 절도 있는 태도, 고뇌하는 모습, 분노와 좌절감을 표출하는 방식까지 매번 이병헌의 연기를 보다 보면 매 작품마다 자신의 연기력을 갱신한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흡입력이 있는데 이 영화도 보다 보면 관객들에게 김재규가 총을 쏠 수밖에 없었겠다 싶은 묘한 당위성을 심어줍니다. 그리고 이병헌의 예전 영화 달콤한 인생도 오버랩됩니다. 그래서 보는 사람에 따라서는 일종의 통쾌한 복수극으로 생각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치 극중 김재규가 약간은 햄릿 같기도 조금은 라스트 제다이 같기도 합니다. 정의와 부정의 사이를 고민하다가 결국 정의의 편에 서는 캐릭터 같은 거죠. 특히 김영삼과 이 시민들의 저항을 최대한 유화시키려고 하는 모습들이 많이 보여서 더욱 그러한 이미지가 강화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 영화에서 담론을 형성할 만한 쟁점을 꼽자면 바로 이런 부분이 아닐까 합니다. 독재자 밑에서 오랜 기간 권력의 2인자 생활을 누렸던 자가 과연 자유 그리고 민주를 외치며 그것을 실현한 자라고 스스로를 칭할 자격이라는 게 있을 수 있는가? 이 역시 갑론을박해볼 만한 주제죠. 주연인 김재규의 캐릭터부터 이미 입체적이지 않기 때문인지 조연들의 캐릭터 역시 단순하고 평면적입니다. 우선 박정희는 졸라게 고독한 인물로 그려집니다. 영화 내부자에서 이경영이 했던 대사죠. 졸라게 고독하고만. 거의 20년 가까이 장기 집권을 한 자기 자신에 대해 스스로도 조금은 과욕을 부리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불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내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위로와 확신을 은근히 주변 사람들한테 구걸합니다. 측근들을 비열하게 이용하는 모습도 있고요. 이상민의 단골 대사가 하나 나와요. 임자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임자 옆에는 내가 있잖아. 한없이 외롭고 의심스러운 상황에서도 권력에 대한 욕심은 지키고 싶은 인물. 그게 이 영화에서 박정희가 일관성 있게 보여주는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이병헌이 햄릿이었다면 극중 박정희를 맡은 이상민은 리어왕 같습니다. 부와 명예에 집착하다가 파멸해 가는 인물이죠. 특히 박정희의 비자금 얘기가 심심찮게 등장한다든가 그 새끼가 죽든 말든 계좌에 있는 돈이나 찾아오라고 말하는 박정희의 모습은 이 감독이 보기에 박정희가 돈에도 집착하는 인물임을 암시하고 싶었던 게 아닌가 합니다. 우리가 어렴풋이 기대했던 박정희의 카리스마, 완고함, 저돌성 같은 고정관념들은 적어도 그게 역사적으로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이 영화에선 검토해 볼 만한 여지조차 없을 정도로 아주 철저히 생략되어 있습니다. 한편 박정희의 고독함과 불안함을 채워주는 인물이 차지철입니다. 그는 계속해서 박정희에게 각하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확신을 심어줍니다. 이유도 없고 명분도 없습니다. 박정희 말이라면 무조건적으로 지지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 영화에서 가장 1차원적인 캐릭터죠. 영화 속 이주는 한결같이 무식한데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묘사되는 면이 커요.
마치 이병헌은 충신, 이희준은 간신 같은 대립구도죠. 이건 역시 실제 차지철이란 인물상과 얼마만큼 부합하느냐 여부를 두고 조금은 논쟁거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전두환도 나오는데요. 이 전두환에 대한 묘사 방식은 훨씬 단출합니다. 대사도 거의 없고 이 연기자의 표정 또한 오직 한 가지입니다. 일단 분량 자체는 무척 적지만 그가 등장할 때마다 선사해주는 동일한 분위기가 있죠. 바로 의문스러움입니다. 김재규를 시종일관 무시하면서도 뭔가 꿍꿍이를 끝내 감추고 있는 것 같은 느낌. 심지어는 영화 마지막에 청와대 금고에서 금괴와 현금을 가져가는 모습이 무척 찌질하고도 비호감으로 느껴집니다. 어찌 보면 이 영화에서 가장 악당으로 묘사되어야 할 사람은 박정희인데 영화를 보고 나면 어째 가장 꼴보기 싫어지는 인물이 전두환이 되는 걸 깨닫습니다. 박정희에게는 그나마 약간이나마 보였던 측은함마저도 이 전두환에 대한 감독의 묘사에는 그러한 일말의 애정과 연민 등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이건 역시 감독의 의도였겠죠. 박정희와 박정희가 낳은 전두환, 둘 중 누가 더 낫냐는 논쟁도 야기할 법합니다. 결국 이 영화는 김재규가 왜 박정희를 쐈는지 그 심리를 추적하는 과정을 묘사한 영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재규는 영화상으로도 그리고 실제 역사 속에서도 법률 용어로 치자면 확신범입니다. 윤리나 도덕 혹은 종교, 정치적인 확신을 가지고 저지르는 범죄 또는 그런 사람을 확신범이라고 하죠. 영화상 김재규의 심리 변화는 총 5단계로 분류됩니다. 첫 번째, 아직은 대통령에 대한 충성심이 충만했던 단계. 두 번째, 박정희가 자신을 배제한다라고 느끼며 소외감을 느끼는 단계. 세 번째, 박정희의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다시금 노력하는 단계. 네 번째, 단계 세 번째가 실패하고 동시에 박정희가 속칭 맛이 가버렸다라고 확신하는 단계. 다섯 번째, 정상으로 회복되기 힘든 지도자는 제거하는 게 옳다고 확신하는 단계. 물론 김재규는 당시의 현행 법체계상으로서 범죄자라는 겁니다. 보는 이에 따라서는 그 행위가 쿠데타일 수도 혁명일 수도 있겠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감독 역시도 그러한 논란이 일 수 있다는 걸 알고 영화의 절정과 동시에 화면을 꺼버린 거겠죠. 다만 조금 아쉬운 건 이렇게 김재규가 왜 확신범이 됐는지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거사를 치르기 위해 김재규가 어떤 과정들을 어떻게 진행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박정희를 제거해야겠다라고 다짐하는 순간과 실제 사살하는 장면 사이에 사실상 텀이 거의 없습니다. 확신과 거삿날 사이가 거의 붙어 있어요. 실제로 12.6 사건과 관련된 여러 기록물들을 보면 김재규는 10월 26일 이전에 여러 거사일을 잡았다가 포기했다가 잡았다 포기했다고 하죠. 영화는 다큐가 아니니까 아주 디테일하게 이런 부분까지 묘사할 필요는 없었다고 해도 서사의 개연성을 위해서 연출상 이런 부분은 조금 노출이 되어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기는 합니다. 영화에 대한 제 평점은 A에서 D 등급 중에서 A-를 주고 싶습니다. 빼어난 영화다라는 뜻은 아니고 명품이다 라는 의미도 아닙니다. 하지만 B급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일단 이병헌이 자신만의 정점을 또 한 번 달성한 연기력을 보는 맛으로도 티켓값의 8알은 아깝지 않고요. 아슬아슬한 긴장감을 영화 내내 느끼는 재미도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블랙과 그레이 계열로 이루어진 미장센도 이 영화를 약간은 느와르 장르처럼 보이게끔 만드는 면도 있고요. 2005년도에 같은 소재를 다룬 영화 그때 그 사람들이 풍자극이고 해학적이었다면 영화 남산의 부장들은 시종일관 진지합니다. 이 두 영화를 서로 비교하며 보는 것도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싶네요. 특히 박정희 사살 장면은 원테이크 촬영이거든요. 그걸 인지하고 본다면 훨씬 현장감 있는 관람이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봐도 후회 없겠냐 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네 하고 대답하겠습니다.